제가 뭐 대선배님하고 무슨 강의를 안 했느냐. 정말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또 지식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 강의도 많이 해보셨고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요즘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제 경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자 이런 의미로 왔으니까 절대 갑과 을의 강의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고요. 훨씬 연배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니까 많이 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조금 이제 DX나 이런 첨단 기술들을 이용해서 하는 머신들을 자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요즘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1시간 동안. 그래서 유용한 사이트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누구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디지털 통신이 일반화되어 버렸죠. 일반화되어 버렸죠. 특히 요즘 FT8이라든지 FT4 이런 통신들이 굉장히 많이 보급화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통신 비율을 보면 80%가 디지털 통신을 하고 있다. 그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특별히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80% 이상이 디지털 통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CW 같은 경우는 한 10%, 보이스 한 10% 정도 그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통신을 하면 우리가 옛날에 말했듯이 RTTY, Radio Teletype나 PSK, Face Syncing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것들이 알고리즘화돼 가지고 아주 SMD가 높은 시그널 투 노이즈가 높은 그런 디코딩 기술들이 도입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유용한 링크를 확인함으로써 이제 실제로 셋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트랜시버의 변화 이런 것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전망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훨씬 단위하게 들어주시고 조금이라도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이렇게 프리토킹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다시피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도쿄 햄페어에서 올해 나온 기계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 조작부하고 메인 본체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컨셉은 뭐냐면 리모트가 기본이고 옛날에는 단일 기계로서 다이얼을 돌리면 뒤에서 송신이 되는 구조였잖아요. 트랜시버가. 근데 지금은 IP 이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7760이라는 모델입니다. IC 아이콘 7760 올해 햄페어에서 선을 보고 있습니다.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서 별도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IC 한 7300 정도면은 USB 포트가 있고 실제로 사운드 카드가 있는 컴퓨터에 연결만 하면은 바로 인터페이싱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비싼 기계를 살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7760은 왜 7760이냐면 7700의 후속작입니다. 네, 7700이 상당히 고가였죠.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잘 나가다 좀 실패를 한 물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송수신부를 아니고 조작부와 메인 바디 송수신부를 분리해가지고 얘는 거실에 놓고 얘는 2층에 놓고 안테나와 가까운 케이블이 이미 가까운 곳에 이렇게 세퍼레이트로 운용을 하게끔 그런 컨셉으로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퓨터를 이용한 확장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요즘 컴퓨터 접속 안 하고 교체하는 분 없잖아요. 로깅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게 이제 컴퓨팅과의 커넥팅 시대가 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통신 모드를 지원하는데 프로그램 하나로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깅도 되고 몇 개 프로그램을 안 깔면은 다 된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은 무슨 시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이 돼가고 있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 소프트웨어 디파인 레디오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게 언제부터 왔냐면 우리 장비로 볼 때는 IC 7300부트가 SDR입니다. 그게 지금 10만 대가 넘게 팔렸어요. 또 왜 그러면 그렇게 많이 팔렸느냐? 커넥팅이 쉽다. 컴퓨터와의 접속이 쉽다. 두 번째, 저렴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퍼레이팅 할 때 필요 없는 기능은 다 뺐다. 그래서 그게 많이 팔립니다. 미국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팬 숫자가 많죠. 왜 7,400을 선호하느냐? 그 사람은 가성비를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대 성능비로 이만큼 나오는 기계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IC 7300이 불티나게 팔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쓰시고 계실 거예요. 써보니까 굉장히 좋죠. 저도 한 대 있습니다. 물론 뭐 7610을 쓰고 있지만 뭐 굳이 그 기계를 사야 될 스펙트럼 필요 없어요. 그냥 뭐 화려한 기능 필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가격대 성능이 뛰어난 고루한 모델들이 지금 많이 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새로운 통신 방식. 지역의 어떤 지역에서 벗어난 새로운 통신 방식을 할 수 있다. 이 SDR이 뭐냐면요, 소프트웨어 디파인 라디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반을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고전적인 무전기는 뭡니까? 하드웨어 기반이죠. 통신부, 수신부, 발진부, 변조부, 증폭부, 그 다음에 밴드 패스 필터가 내장된 하나의 하드웨어가 모든 것을 선정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기본적인 하드웨어, 즉 뒤에 이제 블록 다이그램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드웨어는 최소화하고 모든 것은 소프트웨어, 프로세싱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우리 아마추어 기계뿐만 아니고 모든 측정기나 ICT 기기에 전부 소프트웨어의 기능들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여러분들 그 AI 많이 쓰시죠? GPT 많이 쓰시죠? 뭐 구버 같은 거 많이 쓰시죠? 요거도 뭘로 만들었겠어요? 요 슬라이드 20분 만에 만들었는데요. 이게 AI로 만든 겁니다. 제 PPT. 저는 AI로 PPT를 만든 조금 뭐 다른 데 강의할 때도 있고 해봤습니다. 감마란 프로그램입니다. 감마 적어놓으십시오. 감마. 저기 일정 기간은 공짜입니다. 그 키워드, 즉 그 아마추어 무선 통신에 대해서 내가 강의를 하고 싶다.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지가 만들어줘요. 짜자자자자자자. 그런데 그 슬라이드 가지고 바로 쓰면 안 돼. 내가 필요한 그림이나 이런 거 집어넣어야 돼. 이것도 지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거. 이거 지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 뒤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 조그맣게 이 구보, 그 메이드 바이 구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네. 그죠? 예. 구보가 아니고 감마를 이용하십시오. 근데 크레딧도 있습니다. 완전 공짜가 아니고 한 20개 정도 쓰면은 이제 돈을 내십시오. 근데 그 돈 내요. 한 $20 많이 쓰시는 분, 강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는 때가 됐다. AI 시대가 왔어요. 이미 왔어요. 그럼 제 핸드폰은 미니 GPT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은 검색의 시대는 갔다. 알고리즘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알고리즘,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들어보셨어요? 지금 알고리즘 가지고 안 된다.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은 뭐냐면은 10개의 추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질문을 했어. 아마추어 무선사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야? 그럼 답변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급수별로 몇 명이에요? 또 질문을 해요. 사용하는 주파수에는 뭐지? 계속 질문을 던지면 얘가 추론이라는 걸 합니다. 추론이라는 걸 해가지고 점점 질문이 좋아야 AI는 굉장히 솔루션을 잘 줍니다. 그래서 AI를 잘 쓰는 방법은 어떤 사람이 이래요. AI 쓰니까 별거 안 됐대. 뭐 그냥 그 검색하는 건 같아.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니야, AI를 써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AI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은 AI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은 2배 사이가 아니고 10배, 100배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AI로 만든 겁니다. 제가.
요거 IC7700의 블록당에 불러왔어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는 AI 공부가 아니죠. 자, 보세요.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블록 다이어를 심플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송신기라면 여기 맨 처음에 발진부가 있죠. 발진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채배하는 주파수를 한꺼번에 하면 이 하울링이 피드백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발진부가 있고 그 다음에 채배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믹스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간 주파 증폭해가지고 또 변조란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증폭해 RF 증폭해가지고 최종 파이널로 나간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필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요거 보세요. 요거를 중요시하죠. DSP, 그 다음에 FPGA, 요게 다입니다. 요즘은 올인원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트랜시버를 고장이 났다 고칠 때 무슨 부가 고장이 났느냐? RF 부가 고장이 났느냐? 오실레이터 부분이 고장이 났느냐? 파트별로 테스트를 찍어서 고장 났다면 요즘은 뭐야? 그 IC 하나 퍽 끝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 DSP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신호 처리 장치 요거 하나 있으면 되고요. FPGA Frequency Power Gain Analysis 요거가 있으면은 두 개 있으면 끝내버린다. 이게서 모든 RF 신호를 끝내버려요. 그리고 DA는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입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ALC는 오토 리미트 컨트롤이에요. 과하게 출력이 나가지 않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밴드 패스 필터가 있습니다. 통상 기기는 옛날에는 여기에 있었죠. BPF가. BPF, LPF 여기 있지만 요즘은 이것도 걸러고 파워 앰프를 해서 출력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 그리고 수신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신부도 옛날에 많이 아시겠지만 슈프 헤테로다인 방식이나 썼잖아요. 그 블록 다이어그램 이게 목적은 지금 그릴 수 있습니다. 저도 하도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거 아니다. 지금은 올인원 하나로 그냥 옛날에는 링 변조 뭐 이런 게 있죠. SSD 만드는 데다. 그런 모듈 많이 썼잖아요. 지금은 아니다. 그런 세상이 바뀌었다.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보세요. 자, 이 고급 트랜시버예요. IC7760은 지금 현재에 있는 아마추어 기에서는 가장 고급이. 왜? 올해 동경 해피야 2023 동경 해피에 다 왔어.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플하게 하드웨어를 만들고 그 외에는 뭘 한다? 소프트웨어를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보다는 물론 하드웨어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그 원리. 왜 이게 전파가 만들어지고 합성되고 변조가 되고 그 다음에 왜 필터라는 게 왜 있어요? 그 불협화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점점 증폭을 해가지고 파이널에서 내보낸다는 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 외의 처리는 전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본입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 라디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주파수 마음대로 변환 가능해요. 마음대로 변환 가능하고 대역폭 마음대로 변환해요. 그 다음에 출력 뭐 마음대로 지금은 출력을 안 합니다. 법정 용어가 바뀌었어요. 공중선 인입 전력이 나옵니다. 출력이라니까 이게 일본에서 왔어요. 출력하니까 파워 아닙니까? 파워가 힘도 파워고 우리 전기 그것도 파워고 그죠? RF 이것도 파워예요. 그래서 출력이라고 쓰시려면 RF 출력이라고 쓰십시오. Radio Frequency Power 그게 맞습니다. 예. 출력이라고 쓰시면 안 돼. 지금은 어떻게 법정 용어가 바뀌었냐면요. 공중선 인입 전력, 안테나 인입 전력. 미안합니다. 공중선 아니고 안테나 인입 전력으로 법정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법 보시면 알 거예요. 예.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안테나 공급 전력이라 하면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바뀌고 있다. 예. 보시면 되고요. 다음. 그래서 SDR 시대가 도래를 함으로써 뭐가 증가됐다? 주파수 발행 웨이브. 그 다음에 우리 비용 절감. 아까 보셨죠? 심플하잖아요. 그러면 올인원이 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소자들을 한목에 그냥 때려 넣어볼 수 있으니까 가격이 저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IC 7300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무슨 링 변조력이 필요 없습니다. 캐리어가 세고 이런 거 없어. 그 IC 하나만 딱 박으면 FPGA 딱 하나 받으면 끝나버립니다. SSD 다 끝나버려. 그런 시대가 왔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의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대체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새로운 통신에 굉장히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무슨 통신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80%가 디지털 통신이다. 그렇게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똑같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품질 통신 방식을 구현합니다. 자, 우리 FT8이라는 그 용어가 어디서 왔냐면요. 프랭크 테일러 H입니다. 프랭크라는 사람하고요, 테일러 박사라는 사람하고요, 8시퀀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바이너리 코드가. 8시퀀스는 뭐냐면 비트가 아니에요. 바이트가 아니에요. 시퀀스는 뭐냐면 이 하나의 패킷 단위. 패킷 단위가 8개. 통신 15초, 수신 15초. 실제로는 13초입니다. 제가 보시면. 13초, 2초는 스텝 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초 송신, 15초 수신이면은 너와 내가 한 번 신호가 왔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신 리포트 받아야 되니까 1분이면 한 교신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분이 조 테일러 박사인데 이 콜사인은 K1JT입니다. K1JT. 옛날에 JT65 써보셨죠? 그게 1분 걸려. 하나 송신하는. 수신하는데 1분 걸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게 JT가 JT65가 68시퀀스예요. 그게 1분이 걸리는 거야. 그 JT가 뭐냐? 조 테일러 박사가 만들었다. 그래 JT65예요. 조 테일러 박사. K1JT입니다. 그분이 그럼 왜 이런 통신을 만들어 봤느냐? 그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전체 물리를 하셨어요. 전체 물리를 하니까 태양 활동과 전리층과 단파 통신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하시는 다 한다 이거죠. 핵도 하죠. 그 다음에 태양 활동에 대해서는 전체 물리를 하셨으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완전히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전리층의 형성 이런 것들이 가장 적합한 것을 만드는 게 JT65가 만들었는데 이게 수신 감도가 마이너스 28dB 정도 돼요. 최고예요. 근데 한 교신을 하려니까 4번 왔다 오니까 4분, 5분이 걸려요. 아이고 답답해. 그래서 해가지고 프랭크라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프랭크 테일러 8시퀀스를 만든 게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FT8입니다. 이거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반으로 줄자 4시퀀스를 만든 FT4. 오케이? 그런데 FT8은 마이너스 24dB까지 디코딩이 아마 될 겁니다. 근데 FT4는요 한 2dB가 떨어져요. 그런 또 장단점이죠. 교신은 빨리 되지만 그만큼 수신 감도는 약간 저하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또 뭐가 나왔냐면 FT8 슈퍼 폭스 모드라는 게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한 번에 교신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섬에 갔어. 이 섬에는 미국에서 관리하는 지금 그 자연 환경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뭐 쓰레기 문제,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RE100이라는 말 들어줬죠. 리사이클 에너지 100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업들인데 많이 씁니다. 제가 기업에 다니는데 RE100 많이 씁니다. 리사이클 에너지 100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이런 인증을 하는 그런 뭐 일도 하고 있고 아니면 장비에 대한 인증도 하고 전자파의 인증도 하는 그런 시험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니까 뭐냐면 에너지 또 우리 천년 기념물 또 동식물 보호 그 다음에 지구 환경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년 만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섬 같은 데. 그죠? 있을 수 있죠. 거기 딱 나가면은 우리 DX 하시는 분들은 그걸 타겟으로 해가지고 교실을 하고 싶어. 그죠? 이거를 많이 할수록 나의 점수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콜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10만, 100만 콜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감당을 못해. 그래서
FT8 FH 모드를 만들었다가 다시 슈퍼 FH 모드를 만들었어요. 슈퍼 FH는 뭐냐? 1분에 이론적으로는 9개 스트리밍을 줍니다. 그러니까 1분에 9교시인데 따다다다다다 순간적으로 스트리밍이 쫙 보여요. 정말 신호가 좋아요. 그 다음에 베리파이 신호라 그래가지고 얘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신호를 뿌려주는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어서 그 많은 코어를 처리하는 데는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죠? 아무리 디지털 통신이 좋다 하더라도 전파가 가지 않으면 교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파 프로파게이션, 즉 전파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태양이 뜬다든지 찐다든지 할 때 우리 그레이라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효과라든지 제가 칼지에 글 썼습니다. 뭐 그런 것들 왜 그레이라인이 되는지 네, 맞습니다. 예, 전리층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요즘 말이죠. 지금 뒤에 나옵니다만 사이클 25가 사이클 25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부로 저도 50메가에서 6대6 교신을 성공했습니다. 카드만 받으면 WAC 50메가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나타 그게 이제 사이클 25에서 일어나는 최고점에서 일어나는 스포라틱 이층 거죠. 스포라틱 이 레이어 그게 순간적으로 한 20분 딱 떴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50메가를 교신한다. 어우 상상을 못하죠. 그게 자연 현상이에요. 그걸 한 그 재미. 근데 아니 남들이 못 해봤던 거 해보면 재밌잖아. 그런 것에서 우리가 계속 전파에 대한 개발 연구 또 몰두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리가 점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간에 지금 디지털 통신의 발전이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고 그 다음에 인터넷하고 위성이 또 이제 접목이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낸 거 보니까 RIB 시스템의 이해라는 원고 보셨나요? 기사 보셨나요? 라디오 인 어 박스라는 라디오 인 어 박스 RIB. 근데 RIB는 누구나 만들어요. 라디오 인 어 박스 우리말로 하면 하나의 함체에 송신기, 파워 스플라이어, 안테나 튠을 전부 넣는 거를 RIB라고 그러죠. 근데 RIB하고 RIB 시스템 어떻게 다르냐 그죠? 지금은 예, 그림을 보시면 아주 쉽게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은 프렌치 폴리네시아라는 데 있죠. F/AA7JV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즉 지금 여기 위성을 오는 겁니다. 위성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섬에는 그 자연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섬에서 주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탑승자는 배, 그 앞바다에 떠 있는 그 섬에 가려면 배가 가야 되죠. 거기에 있어가지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오퍼레이팅이 가능해요. 그게 뭐냐면 스타링크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죠?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잖아요. 위성 서비스가 왜 좋으냐 하면은 타임 딜레이가 적어요. 사실은 제일 좋은 위성 통신은 정지궤도 위성인데 왜? 위성이 3개만 있으면 되니까. 그죠? 근데 그 높이가 얼마나? 36,800km입니다. 근데 스타링크 위성은 뭘 타겟으로 했냐면 에리어 위성이에요. Low Earth Orbit. 저궤도 위성입니다. 저궤도를 한 이유는 전파의 덴시티, 그러니까 이 타임 딜레이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약 800km에서 120km, 증정합니다. 800km에서 1200km 됐거든요. 에버리지 약 1000km. 1000km에 36,000은 몇 배죠? 36배. 아니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74배. 74배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스타링크를 만든 근본적인 목적은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그러니까 위성에서 통신을 해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왜? 지구에 그 많은 지구국을 설치한 엄청난 기지국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만 개를 깔아야 돼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일론 머스크는 지구 상공에 24,000개를 띄워봤어요.
그게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프로젝트. 한번 기사 나갔습니다. 제가 쓴 게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굉장한 사람이죠. 아주 왜 그럴 수 있느냐? 왜 그럴 수 있느냐? 이 양반은 말이죠. 일론 머스크 아시잖아요. 이 양반은 아주 혁신적인 뭐 안 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전기 자동차를 만들죠.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스페이스X라는 우주 발사를 하는 회사의 CEO입니다. 스페이스X가 나사보다 훨씬 기술이 뛰어나. 위성을 띄우고 돌아오는 기술이 있어. 그대로 돌아온다. 그거 영상 보시면 깜짝 놀라요.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근데 사실 위성 띄우는 기술은 로켓 기술이에요. 로켓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그 기술이 최고다는 거죠. 위성 자체의 값보다 이거를 지구 궤도의 안정성이 올리는 그 기술이 최고라는 거죠. 그게 나사에서 하는 건데 얘가 스페이스X가 더 잘하더라. 얘는 올려놓고 다시 오더 재활용이 된다. 로켓을. 위성이 비싼 게 아니고 로켓이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을 쓰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24,000개로 위성을 덮어버리겠다. 전 지구를 하나의 통신권역으로 둬가지고 독점하겠다. 아주 무서운 사람.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의 CEO. 그러면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위성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타임 딜레이 때문에. 예를 들어 사람이 앞에 있는데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0.1초라도 넘으면 사고가 나는 거죠. 타임 딜레이가 그만큼 중요하다. 자,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이거를 한번 써볼까? 괜찮겠는데?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MBC나 KBS 해외 특파원 특파원 나오세요. 한참 있다 그죠? 네, 그게 정지궤도 위성을 썼어요. 무어에서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한참 걸려서 타임 딜레이 때문에. 그렇게 하면 1초, 2초 걸리면 사고 나버리죠.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주 낮게 비정제적으로 많이 띄워가지고 링크를 시켜주면 된다. 내 성공했던 거 다음 시도를 넘겨주면 돼. 성공했습니다. 성공하고 그게 그 안에서 프렌치 폴리네시아에서 우리 아마추어에 접목을 해봤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스타링크 위성 안테나입니다. 스타링크라고 적혀 있죠. 스타링크 위성 안테나 그대로 들어와서 이 이제 오퍼레이션 된 신호들은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죠? 예.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스마트 SDR이라 그래가지고 이 WSJTX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프로세싱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3.5, 7, 10, 14, 18, 21, 24, 28, 50메가 그러면 9개 밴드죠. 9개 밴드가 동시에 운영이 가능하다.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 타임 딜레이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호흡 처리가 가능해요. 많은 신호가 와도 실제로 여기 많은 분들 교신 해보셨을 겁니다. 거의 못 느끼니까 똑같아. CW 딜레이 하나도 없습니다. FT8 스트리밍 다 줘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빠르다. 그거는 비정지 궤도, 즉 레어 위성을 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타임 딜레이를 줄이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스타링크 기술로 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트입니다. 여기 보트고요. 이쪽이 보트 잘 안 보이시죠? 이쪽이 보트고 얘가 이제 섬이에요. 섬에서 이제 IP 링크로 900메가로 10시간으로 전송을 해주면은 각 로컬에서는 리모트로 각 안테나로 송신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실제로 여기 앉아가지고도 정말 그 어려운 섬하고도 오퍼레이팅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근데 이걸 아무나 열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IP나 또 패스워드는 극히 비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차고 들어보면 큰일 나는 거죠. 막 흥거려질 거예요. 그래서 운영자를 선발할 때는 그런 어떤 도덕성 아니면 이 사람의 보안성 이런 거를 철저히 검증해가지고 이 사람의 뭐 능력 이런 걸 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오퍼레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시스템, 이거 아시겠죠?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아마 이런 게
활성화되지 더 낮아지진 않을 겁니다. 제가 그 원고에 썼습니다. 한 7페이지 정도 꽤 길어요. 그걸 읽어보시면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갔고, 그게 이제 우리 DSP 기술과 어떤 리모트 기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위성이 마침 스타링크라는 게 또 나왔고, 그래서 지금은요 인터넷, 위성,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트랜시버와 한 몸이 되는 머지가 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그냥 다이얼이 돌리다가 들리면 호출하고 그랬잖아요. 다들 그러다가 지금 이러한 이 기계의 도움, 소프트웨어의 도움 또는 그 현대 통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운용하는 거예요. 얘가 섬이에요. 맨 왼쪽에 있는 그림, 여기 섬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저기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리모트를 하는 거고요. 여기 안테나가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요게 섬 앞에 떠 있는 컨트롤하는 배입니다. 이게 이 익스페디션을 가기 위해서 오퍼레이터를 싣고 가서 실제로 여기 섬에는 한 2~3명만 있으면 돼요. 뭐 발전기 기름 채워주고 문제 생기면 좀 보수해주고 안테나 문제 생기면은 조금 보수해주고 물론 여기 섬에서 오퍼레이팅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예,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섬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사람 둘이잖아요. 둘이. 이 사람 둘이 요 컨트롤하고 여기에 주 이제 RI입니다. RI. 라디오 이너박스. 이 박스 안에 트랜시버하고 리니 앰프하고 파워 스플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배터리. 여기에 폭시한 케이블로 해가지고 안테나 연결을 해주면은 이 앞에 떠있죠. 이 배에서 전부 컨트롤하고 호처리하고 교신, 로그도 저기에 기록이 된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2024년 솔라 사이클 25, 솔라 사이클 25. 왜 그러면 하필이면 솔라 사이클 25라고 합니까? 보통 태양의 활동 주기는 11년 주기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11년 주기. 그거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자연 현상입니다. 태양의 극대화가 되는 지점과 극소화가 되는 그 사이클이 있더라. 그걸 발견한 거죠. 그거를 발견한 시점부터 사이클 1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몇 주기? 25번째 주기가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2024년도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2055년도 내년에 더 올라간다고 노아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라는 것은 미 항공 우주청이에요. 거기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밖에 안 되나. 모든 게 사실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2024년 올해 제가 조금 전에 이 6m, 저 50메가로 6대륙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스포라틱 2층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 제가 원하고 뭐 안테나 1의 파워를 아무리 몇 킬로와트 줘도 안 돼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걔가 반사를 시켜줘서 몇 번 반사가 되는지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아르헨티나 지구 반대편까지 50메가 되더라. 그다음 미국까지 되더라는 거죠. 그런 기록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이런 사이클 때문에 그렇답니다. 태양은 반드시 11년 주기로 왕성한 활동과 그 다음에 저리행을 한다. 지금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열심히 하시면 아주 아프리카 교신 잘 됩니다. 지금 뭐 활발하게 교신 활동들 하시고 계시겠지만 올해 내년이 굉장히 최고다. 이 전리청이. 근데 여기 보시면은 SFI라는 게 있고 SSM이라는 게 있고 K인덱스라는 게 있고 A인덱스라는 게 있죠. 이 네 가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선프렉스 인덱스라는 거예요. 선프렉스 인덱스. 태양 활동 지수라고 합니다. 태양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느냐.
선플렉스 인덱스라는 거. 이거는 높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SSN이라고 있습니다. 선스팟 넘버. 선스팟 넘버는 뭐냐면 흑점 계수를 말하는 겁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흑점 계수가 늘어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SFI와 SSN은 수치가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K 인덱스와 A 인덱스는 뭐냐? 태양 활동이 높으면 지구 자기가 막 흔들려. 예, 그게 K 인덱스. A 인덱스는 뭐냐? 북극이나 남극 지역에서 이 오로라는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다. 우리 세상에는. 그래서 무조건 태양 활동이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치를 잘 보시고 관측을 하고 있다가 선플렉스 인덱스와 선스팟 넘버가 올라갈수록 좋고 K 인덱스와 A 인덱스가 낮아지는 지점이 최고다. 단파통신에서. 아무리 선플렉스 인덱스가 높다 하더라도 A 인덱스, K 인덱스가 높으면 지구 자기의 영향으로 단파통신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상황이. 고원부가 이번에 제출됐는데 실어줄란지 모두 깁니다. A4 용지로 20페이지를 넣었는데 칼지로 실으면 한 7, 8페이지는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제 권한이 아니라서 일단 보내놨습니다. 실어줄는 요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제가 썼어요. 그래프도 그리고 한 달에 걸쳐서 원고를 작성해가지고 칼에 보내놨습니다. 우리 편집위원장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거 알아서 해줄 겁니다. 하여튼 실리면 한번 보십시오. 이 관계가 굉장히 리얼하게 써놨습니다. 잘 못하는 영어를 번역해가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아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다 되고 있는 벌써. 규제 정책의 변화도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SDR 시대가 됐다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주파수나 이런 거를 막 아무데나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하드웨어 보안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 자, AI도 참 좋은 거지만 너무 발전시켜가지고 AGI가 되면은 사람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법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통과됐어요. 지금 미국에는 빅테크들이 막고 있죠. 더 개발하려고. 오픈 AI라든지, 그죠? 예, 이런데, 구글의 딥마인드라든지, 이런 데는 돈 벌기 위해서 그거를 계속 정치인들한테 재정을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빨리 인공지능법이 빨리 통과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사람의 추론을 넘어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학이나 예술 창작분야, 딥페이크 문제 많죠?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아주 나쁜 곳에 써고 말이죠. 짓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안 된다는 거. 그러한 현상들을 뭘로 법으로서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정책, 그런 규제 정책이 이제는 앞으로는 통신보안기관 이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냐? 소프트웨어를 규제해요. 하드웨어는 안 돼. 이미 하드웨어는 다 돼. 하드웨어는 SDR에 기계 쓰면 다 돼요. 마음대로 대역폭 늘릴 수 있고요. 마음대로 주파수 가변할 수 있고 별거 다 돼요. 그거는 이미 넘어섰다. 기술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냐?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얘가 진짜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아마추어 주파수에서 벗어나는지 안 나는지 이거를 알고리즘이 되는지를 검증해야 된다. 이런 규제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이미 관세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 특히 그 안전기준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게 EMC 문제라고 많이 들어봤죠. 일렉트로마그네틱 모빌리티인데요. 이게 EMI하고 EMS가 있어요. EMI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페리언스라는 거고 내가 송신하면 불효전파가 나가는 거고 EMN은 서서스티빌리티가 내가 막는 능력이 두 가지를 봐요. 그래서 거기서 전자파의 영향을 줘서 안 되고 내가 받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막 1kW 쏘아버려가지고 온 아파트가 난리가 나고 엘리베이터가 떨어지고 안 된다. 그런 정책.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감시야 그거는 이미 10년 전, 20년 끝났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전파의 품질에 대한 관리. 그리고 우리 자체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자꾸 습득을 해가지고 이게 대한 그 위험이 그 리스크가 어디에요? 바로 만든다는 거죠. 급발진 문제. 사실은 저도요 이런 문제는 뭐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라서 사실은 상당량 급발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디바이스들이 많이 늘어나 전자파에 대한 장애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규제 안전이지. 그 다음에 정책이 계속 지금은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왔는데 옛날 그 법을 가지고 적용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통신 방식이 나오면 그게 맞는 이 규제 정책이 반드시 법제화돼서 따라줘야 된다. 그런 거죠. 아, 여기 이제 아유 시간이 어떻게 할까요? 이걸 다 설명 안 하면 이게 한 시간 걸리는데. 지금 요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시고 오퍼레이팅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이 사이트 링크들을 하나씩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통신 프로그램이면은 지금 뭐 FP5라든지 FT4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그게 가장 좋기도 하고요. 그런 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통신 프로그램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 테일러 박사가 만든 WSJTX라는 게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요거는 이제 MSHV라 그래가지고 호출고가 우리말에 LZ2HV라 해가지고 자기 서픽스를 붙인 거고요. 아마 멀티싱크입니다. 멀티싱크 HV라는 그런 요 두 개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우리가 옛날에 수기하듯이 끝났다는 거죠. 다 이제 요즘은 바로 딱 그 전자로그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 가장 우리가 리얼하게 쓰는 것이 N1MM, N1MM, N1 호출고 N1MM 이라는 우리 만든 이 전부 다 무료입니다. 제가 이게 적어놓은 건 전부 무료. 동자 좋아하시죠? 전부 무료입니다. 그리고 로그4에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로그4에 좋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연동성도 좋고 확장성도 좋고 아직까지는 무료입니다. 앞으로 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코스트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이 무슨 유기 여기에 나와 있다는 정보를 주는 사이트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딥스테이크 웹사이트. 일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무료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DX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DX 서비스는 핀란드 사람이 만든 사이트인데요. 여기도 사실 이 정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화면이 조금 다릅니다. 화면이 다르고 요거는 상당히 그 DX페이크는 심플하게 되어 있고 요거는 그래픽 처리를 조금 해놨어요. 저는 DX페이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지역도 되고 월드와이드도 되고 또 남미 지역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 쓰시면 되고 PSK 리포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내 전파가 어디까지 나가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한 번만 해볼까요? 지금 아침에 교신한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터넷 실제로 접속했어요. 이런 게 뜹니다. 이 링크를 보시면 조금 시간이 걸리네. 인터넷이 걸려서 여기서 이제 콜사인을 치면 말이죠. 그래서 예, 이런 정보들이 되죠. H, L, T, VA 지가지고 go 하면은 내가 28메가로 오늘 예, 여기까지 날아갔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당겨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이 발달 안 돼서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쫙 보시면 이걸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 전파가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디지털 통신만 그렇습니다. 보이스 교신 안 해요. 이 원리는 뭐냐면은 지금 저기 6hour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교신하니까 6시에 내 신호가 어디까지 날아갔는지를 이렇게 리얼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이게 전파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주파수를 쓰니까 어디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대단히 교신을 효율적으로 지금 내가 남미하고 교신을 하고 싶고 근데 전혀 안 지키는데 할 필요고 송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정보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DX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솔라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캐나다 분인데 농화의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태양 활동을 실시간으로 보여줘.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게 선스팟 인덱스 231이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선플렉스 인덱스 그다음 선스팟 남바는 167이고요. 이런 것들 다 보이죠. 그럼 태양 활동을 그대로 보여요.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시라. 이런 거죠. 공짜. 그래서 사실 DX 하시는 분들은 지금 모니터 3개, 4개 띄워놓고 쓰죠. 태양 활동 어떤지, 전리층 활동이 어떤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을 한 3시간 주면 제가 멋지게 강의를 해드리겠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좀 이제 모아캡 같은 경우는 돌려보면은 이건 실제로 이제 교신 시간대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한번 제가 칼지 소개했습니다. 모아캡 포햄 라디오 이게 딱 돌리면 말이죠. 여기 이제 자기의 이 그레이드 로케이트를 입력하면 내가 여기와 몇 시에 교신을 어떤 주파수에서 할 수 있다는 이 그래프가 쫙 나옵니다. 쫙 나옵니다. 하루 내내 24시간. 이렇게 나와버린다. 그러니까 표를 보고 나는 다 이거 실제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기 ER 남바 한번 입력하면은 그 무슨 국가 그 무슨 입력하면은 조금만 주면 쫙 나와버린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내가 빨간색이 많을수록 교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흰색일 때는 교신이 안 돼. 그게 헛발질하거나 헛발질을 할 이유가 없어. 그런 식으로 요즘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걸 쓰시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마추어들은 굉장히 그 머리들이 좋아요.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그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어떤 데입니까? 전 세계 단파 방송을 하는데 그 리포트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하게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모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좋은 사이트 많습니다. 그리고 뭐 위성 같은 경우도요. 이걸 딱 눌러보면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쓰면 정말 좋은데 시간이 많이 없네요. 이 보시면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가는 위성이 다 보입니다. 여기 짝짝짝 움직일 거예요. 좀 크게 해볼까요? 보시면 이게 조금 있으면 움직여 실시간으로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아마추어 위성만 보여주는 사이트예요. 그러면 그 큐 무엇이 됐든 무슨 셋이 됐든 거기를 향해서 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트라이트 정보라든지 클릭하시면 다 볼 수 있어요. 일단 맛보기만 보여드릴게요.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단 건데 전체적인 주파수 대역을 다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파수 실시간으로 제공해요. 대한민국이고요. 대한민국의 주파수는 지금은 저기 많은 표 붙여놓고 있죠. 필요 없어 있다 보면 돼요. 파일로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거 보고 싶다. 미국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호주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전대에 담아합니다. 물론 국방 주파수나 이런 것들은 히든 처리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지금은 다 네트워크 시대다. 네트워크 시대고 검색을 지나서 알고리즘 시대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은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는 거지 내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어떤 그런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된 멋진 여진을 해낼 수가 있다. 그런 시대가 왔다. 이런 강의를 저는 해드리려고 온 거고요. 강의하기보다는 전달해드리고 같이 공유해드리고 일부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잘 쓰시고 계신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는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간에 향후 전망은 뭐냐면은 우리 이 아마추어들도 기술 혁신은
일어나고 있다. 또 제가 기사가 아니고 원고를 하나 쓸 건데요. 앞으로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칼기에 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 또 지날 거다. 나는 이렇게 본다라는 거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의 혁신에 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 참여를 컨셉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가능하게 해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사회에서 바라질 거다. 그게 뭐냐면은 각종 과기정통부나 지자체나 아니면은 뭐 적십자사가 됐든 간에 이런 것들, 그런 단체들과 공조해서, 또 기관들과 공조해서 우리의 멋진 실력들을 그쪽 힘과 머지해서 간다면 폭발적인 한국의 아마추어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10분간 휴식하고 다음 사무선사